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일일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국민소통위원장 전영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허위조작정보단장 김동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제보 현황, 그다음에 대응 상황, 거짓말 시리즈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4월 15일 9시 기준으로 1,126명의 방문을 했고 377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7.8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SNS 27.59%, 유튜브 13%, 커뮤니티 7.69%, 틱톡 2.39%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인사를 간첩과 연관지어 공사나 프레임으로 날조한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재명을 간첩으로 분류한다거나 중국 간첩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확인이 전혀 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인사를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3천만 명과 북한 공작원 200만 명이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있다. 여론조사 응답자 대부분이 중국인 또는 북한 공작원이다 등의 주장도 함께 유포되며 이른바 공사나 프레임을 이용하여 민주진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행위는 범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이 변형돼서 윤 어게인 운동과 결합해 지승선된다는 정황 제보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DC 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갤러리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변형되고 있으며 이를 윤 어게인 운동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허위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고 이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이 이를 막기 위해 정치 생명을 걸고 계엄을 단행했고 이 결과로 우파와 좌파의 식별이 가능해졌고 미국의 타겟이 분명해졌다는 식의 음모론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된다는 식의 위협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은 윤석열 씨가 사저로 돌아가던 당시에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일화와 왜곡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억지임에도 불구하고 극우 성향의 전형적인 허위 선동입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음모론을 유포한 9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합니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참사는 대한민국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비극입니다. 국민 모두가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긴 참국을 두고 일부 극우 세력들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주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참사를 조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사를 일으켰다 등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유포됐고 국민들의 애도에 모욕적인 그리고 악의적인 선동을 벌였습니다. 참사를 일으킨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희생자와 유족을 상처를 안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고소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죄질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파출소는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언중이 제소 및 스카이데일리의 언중이 심리 일방 취소 등 언론 대응 현황 보고 드립니다. 매일신문은 4월 13일자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룰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후보자의 득표율 수치를 잘못 인용하였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의 오류가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보도를 요청드리며 본건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어제 예정되어 있던 스카이데일리 측과의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는 심리 개시 약 10분 전 스카이데일리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 하루 전 통보를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심리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불참을 통보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와 신청인 측 모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힙니다. 아울러 동일권으로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BBC 촌평 사칭 허위 조작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응 보고드립니다. 이봉규 TV, 감동란 TV, 강신업 TV 등 일부 유튜브 채널은 영국 BBC가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총평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하나, 한국은 제사를 뜯어먹는 미친 나라. 둘, 한국은 스스로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 셋, 한국은 판검사가 범죄 문란의 주범인 나라. 넷, 한국은 대법관이 50억 원에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 다섯, 한국은 법관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 사상이 나라를 망치는 나라. 정말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에서 BBC가 실제로 이와 같은 총평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총평이 있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총평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아 인용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튜브 채널들은 BBC의 총평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들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구글에 신고 진행 중이며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채널A 돌직구쇼, TV조선 시사쇼 정치다 등 공정성 위반 방송에 대한 대응 보고 드립니다. 4월 11일 채널A 돌직구쇼에서는 간첩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진행자가 한쪽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특정 입장의 발언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4월 12일 TV조선 시사쇼 정치다에서는 약 1시간의 방송 시간 동안 5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특정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언급 등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정당의 이슈에 대해선 짧은 시간 동안 부정적 언급만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방송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 주제 편성에 대한 편파성, 공정성, 객관성 위반 등으로 신고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균형 잡힌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87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4일 열린 자당의 비대위에서 민주당은 관세전쟁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반국익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 외교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10일 미래경제성장위원회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통상 위기의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국익 정치를 한다는 권영세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한편 국제적 위기를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차출하겠다며 한대행의 공적을 부풀려 띄우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높여 전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대선 전국 통상위기 등 비상시국에 국정안정 책임이 있는 한덕수 대행입니다. 이런 대행이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더라도 말려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부추기며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 행위 등으로 글로벌 통상 위기 상황에서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던 정부와 구여권입니다. 선거가 가까우니 이제야 관세 전쟁 운운하며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쪽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